이 상황에서 저는 찐 반등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높게 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죠. 전체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다우는 1.1%, 나스닥은 2.3%, S&P는 1.5%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일단 보시면 저는 일단 기술주가 장 초반에 잘 올라간 다음에 지탱해주면은 보통 굉장히 좋은 사인으로 봐요. 보시면 오늘도 장 초반에 올라간 다음에 이 레벨이 지탱됐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신기했던 게, 여러분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에너지 주식이랑 기술주랑 같이 잘 올라간 날이었어요. 특히 테슬라도 이제 5.5%, 구글도 3.5% 올라갔고, 에너지 주식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올랐죠. 자, 그래서 바로 지수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어제 중요한 웨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이도 웨지를 뚫자마자 저항선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올라가는 지지선이 생겼었고요. 여기를 뚫자마자 주가가 잘 반등해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이죠. 올라가는 지지선, 내려가는 저항선에서 이걸 뚫자마자 갭 상승이 있자마자 주가가 굉장히 잘 상승했어요. 이거는 키 레벨이 뚫렸을 때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일도 분석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일도 보시면 이 지지선이 끊어진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한 다음 하루 더 하락했었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저항선 보이시죠? 이 저항선을 바로 밑에 딱 그리면 이게 지지선이 된 거예요. 이게 평행 하락 박스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일 주식이 올라가려면 정말 제대로 이 저항선을 뚫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저항선 뚫을 정도로 지금 오일주가 상승할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내일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고점 레벨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더 빠른 하락 트렌드 패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지지선을 미리 그린 다음에 이 저점 레벨의 에너지 주식을 매수하셨으면 오늘 같은 날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가가 올라간 원동력이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수 저항선 뚫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컸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런 카퍼 같은 커마들이랑, 그러니까 원자재랑 오일주 올라간 게 저는 시장에 도움이 됐다고 봐요. 자, 이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계속 대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커퍼, 그러니까 구리, 하루어치 볼 때 여러분 4월부터 지금 대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원자재가 남아 돈다, 이제 물건 디맨드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늘 30분 봉으로만 보셔도 7월 6일에서 7월 7일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올랐죠. 전체적인 원자재 에너지 주식 디맨드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게 좀 반등을 해줘서 오늘 주가가 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에너지 주식도 천천히 이렇게 서플라이가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거는 주식시장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갑자기 수요를 죽이면서 심하게 대폭락하는 건요, 시장한테 오히려 패닉을 줄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오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좋은 뉴스는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드만이 GDP 포캐스트를 1.9%로 잡았다가 세컨 쿼터 지금 0.7%로 내렸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리세션 온다는 말도 있는데 GDP 플러스로만 잡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GDP 예상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페드 오피셜들, 이 오피셜들이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있죠. 또 75포인트 서포트 하고 9월엔 또 50포인트 올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예상대로거든요. 이번 7월에 75포인트, 그리고 이번 9월에 50포인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연준, 그러니까 페드 오피셜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아는 뉴스가 한 번 더 언급됐다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내일 6월 잡스 리포트가 나와요. 실업률이 내일 나올 텐데,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주가가 실업률이 내려가는데도 최근에 대폭락했죠. 이번 1분기 최악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실업률은 4%에서 3.6%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솔직히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좋다는 뜻인데, 이거는 한참 레깅 데이터예요. 뒤처진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게 올라가야지 오히려 주식시장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게 계속 3.6%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연준이 볼 때 실업률 좋네, 금리 인상 계속해도 경기가 견딜 수 있네,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빠르게 올라가도 지금 경제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쇼킹이 올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살짝 올라가는 게 제일 주식시장한테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같은 숫자 머무르면 더 호키시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더 매파스러워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시장이 안 좋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빨리 실업률이 오르면 이제 리세션 빠르게 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살짝 올라가는 거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큰 움직임은 예상 안 해요.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요. 3.6%를 예상하고 있는데 별로 올라가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도 살짝 약간 올라주는 게 시장한테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연준이 이제 실업률 좀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 인상하는 거를 좀 고려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CPI도 다음 주에 있어요.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건데 7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CPI도 있고 실적 발표도 슬슬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이제 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식 시장이 과연 조금 더 반등을 할지, 갑자기 이제 실적이 안 좋고 CPI도 또 안 좋게 나와서 내려갈지, 그게 조금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자, 이걸 보시면요. 지금 75포인트 7월에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 9월 21일에 이제 또 50포인트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포인트 두 번 올린 다음에 머물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빚이 많아요. 뎁트 크라이시스가 어느 정도 있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뎁트에 대한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40년 최고치라서 뭐 금리를 10%까지 올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 망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올려도 여기 이상까지는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잘 풀리면 이제 한 3%, 좀 많이 올리면 3.5에서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이 금리 인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걸 모니터링 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해요. 자, 마지막 일단 요거 커머디티 프라이스랑 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싶어요. 라이브 데이터로요. 자, 지난주에 보시면 소이빙, 뭐 콩, 윗, 럼버, 뭐 나무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살짝 올라가던지 대부분 다 내려갔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전체적으로 크루드나 뭐 브렌트 오일 같은 것도 지금 내려온 상태라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데이터로 볼 때. 근데 이런 데이터가 내려가는 게 CPI한테 가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크루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크루드가 내려가면은 그게 갑자기 바로 가솔린 프라이스가 내려가지 않고요. 그게 한 1, 2주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CPI는 한 달 전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데이터 리포트마다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저는 찐반등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높게 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금리를 75포인트 올린 기간에 주가가 잘 상승하는 건 거의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3이 되면은 이제 몰터폴이 좀 내려와야 돼요. 제가 이거는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몰터폴 자체가 아직도 막 16, 17, 막 포월드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게 조금 더 내려와야지 히스토리컬 스탠다드랑 맞아요. 전체적인 PE 면으로 봤을 때 금리 대비 아직도 좀 주식들이 저평가는 아니고 약간 고평가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특징주가 많은데 오늘 줌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려고 하냐면요. 줌 같은 경우는 고점이 재작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려온 다음에 오히려 지수 대비 최근에 힘을 받고 있어요. 거의 뭐 1년이죠. 거의 1년 동안 200 이동 평균이 뚫리지 않았다 이번에 뚫렸어요. 200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지만 그만큼 지금 성장주가 오히려 지수 대비 힘을 받고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이게 스파이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스파이가 저점 레벨이 내려갔을 때 줌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이제 드디어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장주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언급해드리냐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QQQ 같은 거 보시면요. 고점이 작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냐면요. 줌 같은 주식이 먼저 하락했죠. 지수가 계속 반등할 때도.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주랑 소형주들이 지수는 하락할 때 먼저 조금씩 반등해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흐름이 제일 빨리 보이기 시작한 주식 같은 게 알리바바 같은 주식이에요. 알리바바도 여러분 보시면 고점이 언제였나요? 진짜 중요해요. 2010년 10월이었어요. 그쵸? 자, 알리바바는 요 200이동 평균 보이시죠? 검은색 라인. 잘 보세요. 1년 3, 4개월 동안 못 뚫었었어요. 이 200이동 평균이 계속 위에 있죠? 근데 오늘로써 이게 뚫렸어요. 살짝. 지금. 그러니까 먼저 많이 하락했던 주식이 지수 대비 힘을 받고 있다. 정말 중요한 분석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셋업 트레이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탑로스를 5%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5%만 러스하고 나오는데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75%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세요. 5%를 15번 이렇게 잃어도 이거 한 번만 75% 올라가면요,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만큼 패턴 레코니션 브레이크아웃이 파워풀하다고 보시면 되고,